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외국 자본 기업들의 중국 철수로 가공산업이 동남아와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심천시 룽화구에는 집 없는 노동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숙박할 돈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터넷 방송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인을 새로운 직업으로 추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당국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졸업 시즌을 앞두고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19개의 새로운 직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중 생명공학 기술인원 등 과학기술 직종 외에도 인터넷 방송인이 포함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방송인도 직업으로 간주된다면 중국의 고용률은 100%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전에 중공이 주당 1시간 일하면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웹캐스트의 경우 매주 1시간 방송하면 고용으로 간주되겠군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많은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팬들과 수다를 떨고 노래를 부르며 매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은 문턱이 없고 학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휴대폰 한 대에 거치대만 있으면 일할 수 있고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터넷 방송인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단숨에 유명해진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달 전 25세의 꼬유차이는 자신의 노래로 단번에 유명해졌으며 이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4년 5월 중순 복고풍 분장을 한 꼬유차이는 기름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황폐해진 지 오래된 산둥 허전한 역 앞에서 생방송으로 90년대 중국어 노래 약속을 리메이크했는데 뜻밖에도 10일 만에 틱톡 팬이 1000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 최고 수입이 380만 위안, 한화약 7억 원이 넘었습니다. 꼬유차이의 노래는 특별한 기술이 없지만 감정이 가득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중국 저소득층 국민들의 고난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의 진솔함, 자연스러움, 소박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석가들은 꼬유차이가 폭발적으로 유명해진 데에는 틱톡 플랫폼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허전함역은 1978년에 지어졌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역 앞 광장은 밤이 되면 어둡고 인적이 드뭅니다. 꼬유차이의 방송으로 인해 허전함역은 다시 인기를 얻었고 전국 각지의 방송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허전함역은 하루에 4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저소득층이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 꼬유차이는 평범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고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는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로 나와 힘든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수리점에서 견습생으로 일했고 목욕탕에서 프런트데스크 직원으로 부동산 판매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20살 때 그는 여자친구 수창을 만났고 당시 그는 거의 무일푼이었지만 수창의 가족은 그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기 전에 낮에는 허전함역에서 노래를 부르며 방송했고 밤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야시장에서 바비큐를 팔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삶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꼬유차이가 유명해지자 어쩌시 정부는 빠르게 반응하여 오랫동안 방치된 남역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광장으로 가는 도로를 밤새 정비하고 방송 차량 세대를 파견하여 현지 문화 관광을 내세워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기는 곧 잠잠해졌고 웨이보에서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전 국민 인터넷 스타라는 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허쩌시 당국은 오락 활동을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꼬유차이는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꼬유차이는 단 10일 동안 유명해졌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꼬유차이의 인기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뒤에는 사실 내부 논리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요소 외에도 플랫폼은 배후 조종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그를 홍보하는 데 많은 노출을 제공하고 1인 미디어와 다양한 인터넷 유명인을 추가하여 이 트래픽 흥행을 완성했습니다. 플랫폼은 왜 이렇게 인터넷 스타를 만들려고 할까요? 분석가들은 플랫폼이 이러한 스타들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플랫폼과 방송인 사이에는 수익 배분이 있어 방송인들이 많은 수익을 올릴수록 플랫폼의 이익도 커집니다. 꼬요차이 이전에도 카이펑 왕퍼가 폭발적으로 유명해졌으며 올해 첫 번째로 큰 인기를 얻은 인터넷 스타가 됐습니다. 그녀의 플랫폼 계정은 10일 만에 팔로우가 400만 명을 넘었었고 왕포 말하기 프로그램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덕분에 허난성 카이펑도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플랫폼은 빠르게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인플루언서는 종종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인터넷의 물결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단기 영상 계정은 15억 5천만 개에 달하며 1,508만 명이 방송을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중 95%는 월 수입이 5천 위안, 한화약 95만 원을 넘지 않으며 월 10만 위안, 한화약 1,9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단 0.4%에 불과합니다. 즉 98%의 방송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번화한 심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심천시 룽화구 홍산 도서관의 상황이 퍼지고 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머리를 감싸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었고 도서관의 책상과 의자는 그들의 임시 사무실이 됐습니다. 이들은 채용 사이트를 신중하게 살펴보며 자신의 이력서를 꼼꼼하게 수정하고 가능한 모든 일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우한 대학에서 학부를 다녔고 지난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로 4개월이 넘었지만 매일 도서관에 가서 마치 출근하듯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시 속 마음의 방랑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찾아봤는데 그들이 저한테 몇 가지 꿀팁을 알려줬어요. 대형 쇼핑몰이나 체인점에 가는 것보다는 지역 도서관이 실직자들한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무료로 에어컨, 콘센트, 인터넷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서관에 있으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심천은 산업 중심지로서 전례 없는 경제 및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룽화구에는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노숙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술 주정뱅이나 거지가 아닌 성실한 노동자들이며 모텔에 묵을 돈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천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으며 중공당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심천에서 새로 등록된 실업 주민 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새로 등록된 실업자 수는 이전에 등록된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많은 해고자들이 기록되거나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발표된 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 인구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의 개혁 개방 축소판이 바로 심천이다. 오늘날 심천 쇠퇴는 내일 중국의 필연적인 결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졸업 시즌을 맞아 중국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가고 있지만 졸업 즉시 실업인 상황이 중국 전역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대학 졸업생 수는 1179만 명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 저핀 채용 플랫폼에서 발표한 2024년 대학생 취업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 각급 정부 부처는 대학 졸업생들이 기초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연구보조원은 중공당국이 고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한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광동성의 한 성립대 2급 대학 부서기는 미국의 소리 기자에게 대학은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많은 대학들이 올해 실제로 연구보조원 직책을 중단했다. 이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성립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학사 및 석사 졸업생들은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결국 문서를 인쇄하고 자료를 열람하며 회의 준비와 같은 잡일을 하게 된다.
교수들의 과제 예산을 학생들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저우 룡년동의 한 대학 교사는 기자에게 교수들이 매일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약간의 짜증과 동시에 교수님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어떤 학생들은 스스로 증명서를 써서 일자리를 찾았다고 표시하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준비기관에서 증명서를 작성한 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고용된 것으로 처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7월 베이징대 교수 장단단은 중국 청년들의 실제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충칭은 최초로 대규모로 대학 졸업생들을 중동으로 파견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칭일보에 따르면 충칭시는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대학 졸업생들을 중동으로 파견하여 취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칭시와 서촨성의 8개 대학교에서 7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충칭의 국영기업 소개로 중동의 오만 술탄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오만 기업이 제공하는 직책은 주로 기술 및 예비 간부로 숙식이 제공되며 월급은 12,000위안에서 18,000위안, 한화 약 228만원에서 342만원 사이로 매년 14개월의 급여를 받으며 매년 2장의 무료 왕복 항공권이 제공됩니다. 오만에 취업한 대학생 70여 명은 충칭 사범대학, 충칭 공업직업기술대학 등 8개 학교 출신입니다. 그들은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전기자동화와 영어를 부전공한 학생들이며 2년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티즌들은 중동이 화약고와 같으며 그곳으로 가는 것은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마스 이스라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터는 오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공은 오만에 군사시설을 건설하여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 오만도 그 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